2009년 논두렁 시계 보도와 양상이 똑같고 정도는 더 심하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지키기에 나선 이유입니다. 당시엔 돈 문제고 잘 몰라 주춤했지만 이번에도 그랬다간 후회할 것 같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총칼은 안 들었으나 위헌적인 쿠데타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조 장관의 친구로 알려진 진중권 교수는 조 장관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건 맞다면서 친구지만 정의를 외면할 수는 없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유호정의 프레스터, 갈라지는 여권 목소리 더 들어보겠습니다. 유호정 기자, 지난 토요일 날 촛불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왜 나왔냐라는 기자들 물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각이 나서 그랬다. 그때는 검찰로부터 노 전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좀 지켜줘야겠다. 이래서 나왔다는 얘기래요. 이른바 노무현 트라우마, 그것이 촛불 집회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 내리 속에 남아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집회에서 노무현 트라우마라는 키워드가 지금 꼽히고 있는데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촛불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 중에는 이대로 검찰 수사를 놔두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같은 비극이 반복될까 봐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참가자들이 많았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개혁에 실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이 지지층을 결집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논두렁 시계라고 하는 거짓된 정보가 검찰 내에서 흘러나와서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로 인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까지 이어진 그 트라우마가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자들 그리고 지금 촛불 집회에 나왔던 분들 머릿속에는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그래서 이것을 위헌적 구태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이 범죄자를 처벌해야지 대통령 인사권에 간섭하는 방식으로 구국의 결단을 하면 안 되는 조직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우선은 유시민 이사장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검찰이 조국 장관을 넘어 대통령과 맞대결하는 양상까지 왔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실상 위헌적인 쿠데타와 같다. 총칼은 안 들었지만 쿠데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또한 유시민 이사장 본인의 취재에 따르면 조 장관에 대해서 검찰에서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좀 인사를 내면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게 임명이 되지 않으니까 검찰에서 화가 난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을 하면서 현재 윤석열 총장이 너무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 합리적 판단에 맞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윤 의원님,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총칼만 안 들었지 자신을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논두렁 시계와 같이 거짓 보도가 검찰 내에서 흘러나와서 조국 장관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유 이사장의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열성적인 지지층들에게는 저 말이 굉장히 와닿겠죠. 그러나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자면 위헌적 쿠데타라는 말 그 너머에는 그리고 서초동의 촛불 집회에 지금 5만에서 200만까지 저 숫자의 논란이 일으키는 어찌됐든 깜짝 놀랄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왔던 배경에는 검찰권 행사가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 막연하게 또는 아주 구체적으로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예요. 검찰이 인사청문회를 앞둔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전에 관련 고소고발 사건의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실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고 그럼 앞으로도 지금 정치권에는 모든 인사청문회 대상자에게 고소고발을 해놓으면 검찰은 그때마다 그러면 압수수색과 수사에 바로 돌입을 할 거냐. 그러면 인사청문회 하기도 전에 검찰이 해당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해서 이미 키를 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벌써 나오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몇 가지 검찰의 검찰권 행사가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거를 공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결국은 서초동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게 만든 게 아닐까. 저는 유시민 이사장의 이런 표현 하나하나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오히려 더 분노와 또는 반발감을 더 키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유시민 같은 아주 고도의 정치인, 본인은 정치를 안 하겠다고 하지만 정치인이 그걸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더 문재인 대통령 또는 노무현 또 거슬러 올라가면 노무현 대통령의 열성적인 지지층을 더 단합시키려는 그런 취지인데 그 취지의 이면에는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검찰권 행사가 정말 속도와 강도에서 적정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다들 긴장감을 갖고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검찰의 개혁, 과잉 수사를 비판했던 인물, 1인 시위에 나섰던 인물이 바로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당시 비서실장도 했고요. 또 대변 탄핵 사태 때 이제 대책위원장도 맡았는데 묘하게 역사가 좀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좀 합니다. 김태일 기자, 참여연대 내에서도 사실 이렇게 검찰 개혁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진보적 성향이 강하다는 참여연대 내에서도 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참여연대 한 간부가 이 SNS를 통해서 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를 지지하는 이제 전문가들을 직설적으로 비판을 한 건데요. 이 참여연대는 사실은 이제 조 장관이 사법감시센터 소장도 역임을 했고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도 지내는 등 이 조 장관하고는 상당히 가까운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위원장의 이제 이런 발언으로 참여연대도 조금 좀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참여연대는 일단은 개인적인 발언일 뿐 우리 단체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내면서도 이 내용이 너무 표현이 이제 부적절하다 그러면서 이 SNS 올린 이 위원장을 좀 징계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이 참여연대에서는 이 회원들이 좀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좀 회원 취소, 탈퇴 뭐 이런 것들이 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 이런저런 목소리 높이고 있는 교수, 변호사들, 너희들 그동안 그토록 검찰 수사 개혁을 외쳤고 또 이 정치권으로부터의 중립을 외치지 않았냐. 윤석열 검찰이 그걸 잘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 지금 검찰, 윤석열 총장을 비난하느냐. 위선자들이다. 이제 이런 게 이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의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 또 징계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자, 진보 인사라고 불렸던 사람들, 이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말고요. 진중권 교수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88만 원 세대로 유명한 우석훈 교수도 좀 있었어요. 이런 분들이 지금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문재인 대통령 또 여권, 또 그런 진보층에 대해서 오히려 실망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진보 내에서도 생각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에는 조국 장관의 어떤 임명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놓고 탈당계를 제출했던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진중권 교수가 주말에 이제 강연에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 장관이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다만 조 장관이 검찰 개혁에 목숨을 거는 것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 이제 본인과 이야기를 했을 때 사법 개혁은 꼭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해서 자신과 친구다. 그런데 그렇다고 정의를 외면할 수는 없다. 그러면 나는 어떡하란 말이냐 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청중들한테 되묻는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 의원님, 그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에 검찰개혁, 과잉 수사를 비판하는 1인 시위를 했죠. 지금은 대통령이 당시하고는 달라요. 신분도 다르고 생각하는 바도 좀 다를 거예요. 자, 대통령이 그때 그 마음으로 지금 검찰을 보고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검찰총장은 본인이 임명을 했거든요. 뭔가 개선이 안 됐다라고 여전히 느끼고 계신 건지, 노무현 때랑 지금이랑 똑같다고 느끼고 계신 건지, 진보층도 생각이 다 다르니까요. 어떻게 봐야 될지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짐작밖에 안 되지만 우선 대통령이 그때와 지금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러면 정말 큰일 날 일이죠. 그때는 오히려 능력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권한을 쥐지 못했지만 지금은 모든 권한을 다 쥐었어요. 방금 앵커가 얘기했지만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찍어서 우리 윤 총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명을 했던 사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때와 지금 똑같은 한계를 느낀다라는 식의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오히려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한마디만 딱 하는데요. 진중권 교수 같은 저런 분들의 표현이 요즘에 합리적이고 그래도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분들의 심정을 대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잘못된 건 분명히 잘못된 거고 조국 법무장관이 보여줬던 언행 불일치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건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건데 또 한쪽에서는 검찰이 이렇게 과도하게 검찰권을 행사하는 게 이건 또 맞는 거냐. 이게 결국 대통령이 인사권을 흔드는 것까지 간다. 이러면 국정이 정말 뒤죽박죽되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심정이 아마 진중권 교수의 얘기에 좀 담겨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조국 수사는 수사하고 검찰 개혁은 검찰 개혁이다. 둘은 모두 별개다. 이렇게 볼 것인지 아니면 조국 수사 자체가 바로 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같이 한 묶음으로 봐야 될 것인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